차가운 밤, 바람은 축축한 숨결을 머금고 텅 빈 공원을 휘젓고 다녔다. 가로등은 희미하고 주변은 고요했다. 젊은 부부 암스트롱과 클로디는 손을 잡고 레스토랑에서 나왔다. 저녁 식사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고 오히려 사소한 말다툼으로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다. 클로디는 손에 남은 음식을 들고 얼굴에는 약간의 우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암스트롱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없이 걸었다. 그들이 공원을 나서려는 순간 클로디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백발이 성성한 낡은 옷을 입은 대략 75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얇은 담요를 덮고 벤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클로딘의 마음이 움직였다.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도시락을 꽉 쥐었다. 암스트롱, 이 음식을 저분에게 드리자.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눈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암스트롱은 그녀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클로디는 천천히 벤치로 다가가 조용히 선생님 하고 불렀다. 노인은 니하며 고개를 들어 클로딘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약간의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클로딘은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건넸다. 이 음식 아직 따뜻해요. 드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받아들고 나지막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추운 밤에 나를 생각해 주다니. 부부는 돌아서려는데 노인이 갑자기 얘들아 하고 말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오랫동안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못했거든. 노인의 거친 목소리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클로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암스트롱을 바라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노인 옆에 앉아 밤의 고요함과 노인의 외로움을 느꼈다. 두 사람은 젊고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는데 어째서인지 조금은 슬퍼 보이는구나.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클로딘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후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고 마음을 정한 듯 말했다. 사실 저희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다. 혼잣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낯선 노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이해한다. 나도 한때 결혼 생활을 했었지. 하지만 결국 그녀를 잃었고 오늘까지도 깊이 후회하고 있단다. 암스트롱과 클로디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의아함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추억에 잠긴 듯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하고 슬퍼 보였다. 젊었을 때는 항상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 삶을 위해, 성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내 옆에 있는 아내를, 그녀의 감정을 소홀히 했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녀는 내 곁을 떠난 후였지. 노인은 심호흡을 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은 완벽하지 않아.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 하지만 기억하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클로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암스트롱의 손을 잡았다. 따스함이 느껴졌다. 노인은 그들의 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직 너희들의 사랑은 살아있구나.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거라. 나처럼 늙어서야 잃어버린 것이 단지 배우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지 말고. 암스트롱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바쁜 삶 속에서 클로딘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클로딘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사과했다. 클로딘,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노인의 말은 부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추운 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클로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암스트롱, 나도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 같아. 결혼은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야.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밤은 깊어지고 공원의 가로등은 따스한 노란빛을 띠었다. 마치 세 사람을 평온함으로 감싸는 듯했다. 노인은 거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얘들아,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란다. 나는 한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혼자서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녀를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하지만 세상에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지. 나는 이 후회를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한단다. 노인은 암스트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치 자신의 인생 경험을 전달해주는 듯했다. 집에 돌아온 후 암스트롱과 클로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노인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마음의 정화를 느꼈다. 클로딘은 암스트롱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암스트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하자. 다시는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들은 작은 것부터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했다.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생활 속의 마찰은 점차 줄어들었고 감정은 꾸준히 깊어졌다. 몇 달 후 암스트롱과 클로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일이 끝나면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함께 계획했다. 부부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행복이 다시 그들의 삶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새 가족을 맞이했다.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새로운 시작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은 무한한 만족감을 느꼈다. 아이의 탄생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임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75세의 노숙자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추운 밤, 그들에게 깨달음을 준 그 모습을. 할아버지의 지혜는 그들이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도왔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그날 밤의 만남에 무한히 감사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들에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음에 감사했다. 몇 달 후 암스트롱과 클로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산책을 하다 그 공원을 지나게 되었다. 75세 노숙자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들의 결혼 생활에 도움을 준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솟아났다. 클로딘은 암스트롱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해.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 삶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암스트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감동이 어렸다. 바로 그때 그들은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평온하고 고요해 보였다. 눈빛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부부는 서둘러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마치
젊은 부부를 알아본 듯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기억하고 있단다. 젊은이들. 보기 좋구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암스트롱과 클로디는 흥분하며 할아버지 옆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눈에는 기쁨이 어렸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를 들으니 기쁘구나.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란다. 할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젊은이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사실 나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결혼 생활을 했었단다. 하지만 세월이 그것을 가져가 버렸지. 이제 내 인생은 황혼기에 접어들었구나. 암스트롱과 클로디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에는 안타까움이 어렸다. 클로디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표정은 온화했다. 호의는 고맙지만 괜찮단다. 나는 이곳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단다. 할아버지의 말에 부부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할아버지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스트롱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든 저희에게는 영원한 은인이십니다. 저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기쁜 듯 미소를 지으며 암스트롱의 손을 두드렸다. 기억하거라. 언제나 사랑과 용서가 삶의 진리란다. 부디 이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가길 바란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암스트롱과 클로디는 서로의 감정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가 삶의 진리라는 할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삶 속에서 그들은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암스트롱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매주 주말 클로딘과 아이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클로딘은 그의 일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휴일에는 부부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벤치에 꽃다발을 놓아두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아이에게 이 벤치는 단순한 공원의 시설물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결혼의 증표라고 말해 주었다. 암스트롱과 클로딘의 사랑은 할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더욱 굳건해졌다. 점차 그들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모범적인 부부가 되었다. 누군가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물을 때면 클로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했을 때 한 할아버지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부부는 친구 모임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젊은 부부 한 쌍이 사소한 일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할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젊은 부부는 감동하며 진정하고 서로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암스트롱과 클로디는 할아버지와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랑의 전승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다. 수년 후 암스트롱과 클로디는 이미 우시대 중반이 되었고 아이들은 어엿하게 자랐다. 그들은 그 공원 벤치로 돌아와 감회에 젖었다. 마치 그 노인이 아직도 벤치에 앉아 그들에게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눈빛에는
여전히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미소 지었다. 따스한 온기가 마음속에 차올랐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노인의 영향은 평생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노인의 가르침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암스트롱과 클로딘의 가정은 더욱 행복하고 따뜻해졌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삶과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가족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외출할 때면 암스트롱과 클로딘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 벤치로 향했다. 조용히 앉아 치슈우세 노숙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부모님이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노인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 따뜻한 마음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존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빠, 왜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두 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암스트롱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사소한 일과 스트레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다.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지. 그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오늘까지 함께할 수 있었단다. 아이들은 따스함과 존경심을 느꼈다. 마음속에는 부모님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노인에 대한 감사가 솟아올랐다. 노인의 가르침은 암스트롱과 클로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을 뿐 아니라 점차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장남조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친구들과의 오해와 갈등을 겪었다. 부모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삶에서 의견 차이는 피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이해와 용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었다. 그리고 진실한 우정을 얻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릴 때 부모님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조는 결혼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제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제 인생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한 노인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석한 친척과 친구들은 존의 말에 감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결혼의 의미를 되새겼다. 암스트롱과 클로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로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노인의 지혜가 대대로 이어져 그들의 가족의 영원한 신념이 되었다는 것을. 은퇴 후 암스트롱과 클로딘은 노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더 많은 가정과 나누고 싶었다. 그들은 모든 부부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독자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결혼 생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다.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생각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담아냈다. 암스트롱은 한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지혜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클로딘이 덧붙였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시간이 흘러 암스트롱과 클로딘의 후손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었다. 존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벤치를 자주 찾았다. 그는 이 벤치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가족의 소중한 유산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앉아 치슈웃의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존의 아이들은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벤치는 더 이상 평범한 공원 시설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었다. 어느 날 존의 딸 에밀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빠 존에게 물었다. 아빠,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혹시 마법사였던 건 아니에요? 존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정하게 말했다. 아니, 마법사는 아니었지만 그분의 지혜는 마법보다 더 강력했단다.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에밀리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사랑에 대한 동경이 어렸다. 에밀리는 어른이 되어 이 가족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광고 회사에 입사한 그녀는 그곳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결혼 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종종 공원으로 돌아가 그 벤치에 앉아 노인의 이야기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남편은 처음에는 이 전통이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따뜻한 전통에 깊이 감동했다. 어느 날 남편이 에밀리에게 물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야.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갖는 신념이란다. 그들의 아이가 태어난 후 에밀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벤치 앞으로 갔다. 벤치 등받이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사랑의 전설을 들려주었다. 암스트롱 가문의 대를 이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벤치는 지역 사회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점차 이 벤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가정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벤치 앞에 앉아 마치 보이지 않는 노인의 충고와 지혜에 귀 기울이는 듯했다.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도 이곳에 이끌려 조용히 벤치에 앉아 답을 찾는 듯했다. 점차 벤치는 지역 사회의 감정적인 안식처가 되었다. 사람들은 벤치가 마음의 평온과 따스함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지역 관리자들은 벤치의 작은 명패를 달기로 결정했다. 사랑과 지혜를 지키는 벤치라고 적힌 명패였다. 벤치에 앉는 모든 사람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를 바라며 존의 손자들은 학교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그들의 부모는 학교 개방 이래 자주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벤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교 선생님들도 깊은 감동을 받아 이 가족 이야기를 학교 사회 수업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에게 가족애와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 이 수업에서 에밀리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로서 아이들에게 이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미래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사랑과 포용이 평화를 찾도록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경청했고 어떤 아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교육의 영향은 교실을 넘어 훨씬 더 컸다.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실천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에밀리의 아이들도 이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며 가족 이야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사랑의 정신을 전파하며 또래 친구들의 모범이 되었다. 가족의 전통은 가족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지역 사회는 정기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존과 에밀리는 자주 초청 강사로 나섰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서로 귀 기울여주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헤어지는 일이 줄어들었다. 한 젊은 엄마는 강연이 끝난 후 에밀리에게 다가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서로의 첫 마음을 기억한다면 사랑은 항상 함께할 거예요. 에밀리와 가족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족 전통을 넘어 인생의 신념이 되었다.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노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세월이 흘러 벤치의 나무는 점차 닳아갔지만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보았다.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벤치를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주변의 낙엽을 청소했다. 명절이 되면 가족과 연인들이 벤치 앞에 와서 꽃을 놓거나 벤치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사랑과 지혜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벤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벤치 옆에 앉아 조용히 귀 기울이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답을 찾았다. 노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의 정신은 벤치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남아 사람들이 사랑의 길을 찾도록 이끌었다. 가족 모임에서 나이든 조는 가족 앨범을 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는 옛 사진들을 보며 젊었을 적 클로딘과 처음 만났던 순간들을 회상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지만 그는 노인의 지혜 덕분에 가족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노인에게서 사랑의 힘을 얻어 이 소중한 유산을 삶 속에서 실천했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이 가족 정신이 이미 그들의 핏줄 속에 깊이 뿌리내려 지워지지 않는 가족의 신념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노인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기로. 가족이 점점 커지면서 암스트롱 가문은 여러 세대를 거치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았지만 매년 가족 모임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온 가족이 벤치 옆에 모여 노인과 그의 지혜를 기리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함께 앉아 삶의 깨달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였다. 특히 삶과 결혼 생활에서 노인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밀리는 가족의 3세대로서 가족 모임에서 새로운 책임을 맡았다. 그는 가족 행사를 주관하고 매번 모임에서 새로운 세대의 가족들에게 가문의 기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을 벤치 앞으로 데려가 조상의 유 레거시를 조용히 느끼게 했다. 아이들은 이 고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신비하고 따스한 기운을 느끼는 듯했다. 경외심을 담아 벤치를 바라보며 마치 세상을 떠난 노인의 미소를 보는 듯했다. 가족의 영향 아래 이 지역 사회는 점차 따스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암스트롱 가족은 사랑의 행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해 보도록 지역 사회 가족들에게 권유하는 프로젝트였다. 노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포용과 인내를 되새기도록 가족들이 벤치에 앉을 때마다 암스트롱 가족의 후손들은 먼저 다가가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젊은 부부 한 쌍이 다툰 후 벤치에 앉아 말없이 각자 생각에 잠기다가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암스트롱 가족에게 이 벤치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감정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을 찾고 지키도록 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의 행동 프로젝트는 더욱 널리 알려졌고, 주변 도시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들은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벤치에 앉아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벤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사랑과 믿음을 되찾는 곳이 되었다. 암스트롱 가족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교육에 접목해야만 젊은 세대가 어릴 때부터 노인의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에밀리는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사랑의 지혜라는 수업을 개설했다. 이 수업은 가족관계,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삶에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다루었다. 에밀리는 직접 자원봉사 교사로 나서 학생들을 벤치로 데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가족 이야기 속 따스한 순간들을 나누었다. 학생들은 에밀리의 안내에 따라 자신만의 사랑의 약속을 적어 벤치 옆 게시판에 붙였다. 이 활동은 학교의 전통이 되었고, 매년 졸업 전 학생들은 벤치에 와서 게시판에 사랑의 약속을 적으며 가족, 친구, 연인에 대한 진심을 표현했다. 이 젊은이들은 사랑과 포용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 가족의 지혜를 널리 전파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중심에서 활약하면서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많은 관광객과 학자들이 이 지역 사회를 찾아와 가족 전통의 힘을 직접 느끼고자 했다. 지역 정부는 이 소중한 가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공원 옆에 작은 박물관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가족 사진과 가족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전시하기 위해 박물관에는 노인과 암스트롱 그리고 클로딘의 첫 만남을 재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벽에는 클로딘과 암스트롱의 사진과 그들의 편지 그리고 노인의 전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박물관 벽에는 노인의 명언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과 포용이 삶을 진정 아름답게 만든다. 개관식 날, 에밀리는 가족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박물관 앞에 모여 간소하지만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그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단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믿는 모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사람들이 사랑을 찾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박물관과 가족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도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잡지에 실린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해외 문화 연구자들도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사랑의 관점에서 사회 속 친밀한 관계의 힘을 재조명하며 국경을 초월하는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얼마 후 에밀리는 유럽 가족관계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를 발표했다. 그는 가족 전통과 치시웃의 노인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고, 청중들은 깊이 감동하여 이 사랑의 정신을 각자의 나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벤치 사진에 사인을 해서 각국 대표들에게 선물하며 이 사랑을 계속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유럽, 일본, 호주 등 여러 지역 사회에도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를 본뜬 사랑의 벤치가 생겨났다. 이곳 사람들은 명절마다 벤치에 와서 가족과 친구를 위해 기도했다. 노인의 정신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족,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징이 되었다. 수십 년이 흘러 에밀리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자손들을 데리고 벤치 앞에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자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시대의 수호자가 되어 이 소중한 지혜와 믿음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 벤치는 우리 가족의 추억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 어디에 있든 사랑과 포용이 너희에게 무한한 힘을 줄 것이다. 자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에밀리의 가족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벤치 옆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친척과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녀를 추모했고, 많은 사람들이 꽃을 바치며 사랑의 정신을 전해준 에밀리에게 감사를 표했다. 벤치 옆 명패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에밀리를 기립니다. 가족의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해준 따스한 수호자. 에밀리의 손녀 안나는 어릴 적부터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벤치에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안나는 언제나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배들이 전하는 사랑의 지혜와 용기에 귀 기울였다. 나이가 들면서 안나는 가족이 물려온 이 사랑이 단지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을 졸업한 안나는 오지의 산골 마을로 가서 교육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떠나는 날, 안나는 벤치 앞에 서서 아쉬운 마음으로 속삭였다. 이곳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전하겠습니다. 안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고향을 떠났다. 산골 마을 생활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안나는 지칠 때마다 가족 이야기와 벤치에서 들려오던 따스한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희망을 되찾았다. 안나의 노력으로 학교 아이들은 점차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안나는 교실에 사랑의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전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말을 적도록 했다. 안나는 아이들에게 노인과 벤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존중, 이해, 포용을 가르쳤다. 소재라는 아이는 원래 내성적이고 다른 아이들과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어느 날 안나는 아이들과 함께 사랑의 공간에 앉아 서로의 작은 비밀을 나누었다. 소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을 잃은 후 느꼈던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안나는 소재의 손을 잡고 따스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야. 함께 이겨내도록 도와줄게. 안나의 말은 소재의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따스했고, 소재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산골학교는 사랑의 공간으로 점차 유명해졌고,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안나는 마음 깊이 기뻤다. 가족의 사랑이 이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있음을 느꼈다. 노인의 지혜가 아이들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안나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몇몇 국제단체는 사랑의 공간에 관심을 보이며 안나를 초청해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나누도록 했다. 안나는 국제교육 포럼에서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와 노인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중들은 안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사랑의 공간을 더 많은 학교와 지역 사회에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아메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안나에게 영감을 받은 한 선생님이 학교에 사랑의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따스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도왔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 사회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벤치를 상징으로 삼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귀 기울이고 화해하도록 이끌었다. 안나의 가족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의 사랑과 관심의 상징이 되었다. 가족 이야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역 박물관도 계속 확장되었다. 전시 내용은 암스트롱 가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사랑과 온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게 되었다. 박물관에는 안나와 다른 후손들이 방문했던 곳을 표시한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다. 암스트롱 가족이 사랑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파했음을 보여주는 지도였다. 박물관 입구에는 노인의 명언이 걸려 있었다. 사랑과 포용이 삶을 진정 아름답게 만든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좌우명이 되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아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방문객들은 방명록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며 노인의 지혜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는지, 삶에서 어떻게 사랑을 찾았는지 이야기했다. 매년 암스트롱 가족은 가족 모임을 열었다. 가족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 삶의 변화와 결실을 서로 나누었다. 모임 마지막 날에는 모든 가족이 벤치 앞에 모여 노인의 지혜를 되새기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안나는 산골 학교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아이들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특별한 분위기를 느꼈다. 한 어린 소녀가 안나 선생님께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가 정말 여기에 계신가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분의 정신은 항상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단다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따스함을 대대로 이어져 온 사랑을 말없이 느끼는 듯했다. 가족 모임이 끝난 후 안나의 산골 사랑의 공간 프로젝트는 전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많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되었다. 정부 교육부서는 심지어 안나를 초청하여 사랑의 교육 지침을 제정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더 많은 학교가 이와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안나는 팀을 이끌고 전국을 누비며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고 교실에서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연수에서 안나는 교사들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랑과 포용을 배우게 되었는지 경험을 나누었다. 모든 교사는 안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다. 그들은 이 감동을 가지고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 사랑의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안나의 가족 이야기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사의 교육 철학까지 변화시켰고 사랑의 지혜가 교육계에 널리 퍼지게 했다. 암스트롱 가문의 영향력은 가정과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행복지수는 매년 상승했고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지역센터에는 가족관계 상담실이 마련되었고 주민들은 이곳에 와서 고민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암스트롱 가족 구성원들은 종종 자원봉사로 지원을 제공했다. 지역사회에는 가정 문제로 인해 파탄 직전에 놓인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암스트롱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의 고민을 끈기 있게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결국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함께 노력하기로 결심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갔고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더욱 화목하고 단결되었다.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몇몇 국제 공익단체가 암스트롱의 날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매년 이날 사람들은 가족의 벤치 앞에 모이거나 가족끼리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암스트롱의 날 제정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삶 속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 암스트롱의 날이 되면 전 세계 공원 곳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표현한다. 암스트롱 가문의 후손들도 이날 가족 모임을 열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에게 깨달음을 준 할아버지를 추억한다. 세월이 흘러 암스트롱 가족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졌다. 가문의 후손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신념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집을 상징하는 벤치를 찾고 그곳에서 할아버지와의 연결을 느끼고 변치 않는 사랑의 계승을 느낀다. 모든 세대는 이 이야기를 가문의 뿌리로 여기고 할아버지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녹여낸다. 그들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방황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된다. 암스트롱 가문의 사랑의 유산은 별빛처럼 모든 곳에서 반짝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혀준다.